닭 사료 구매를 중단하세요. 베어낼 때마다 다시 자라는 5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면서 이번 시즌부터 사료비의 40.60%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대 농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식물들로 전체 가금류를 먹였습니다. 펠릿도, 첨가제도, 사료 가게에 매달 내는 고지서도 없었습니다. 상업적 농업은 포장 사료가 판매 가능한 제품이 된 순간 이 지식을 묻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5가지 식물을 키워야 하는지, 한 번 심어서 평생 수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정보가 사료회사의 웹사이트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단 8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사료비로만 연간 901년 1,400달러가 듭니다. 이것은 침구, 수의사 비용, 장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사료비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든 놀고 있든 매달 그 고지서는 날아오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사료 가격은 2021년 이후 28.4% 상승했습니다. 3년 전에 14달러였던 사료 한 포대가 오늘날 25.30달러에 육박하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가격을 정하고 여러분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의 닭은 영양면에서 법적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가공된 표준화 펠릿을 먹고 있습니다. 이는 닭이 원래 먹도록 타고난 것도 아니며 포장 사료가 존재하기 전 수천 년 동안 닭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달걀 바구니에 나타납니다. 창백한 노른자, 얇은 껍데기, 불규칙한 산란. 그것은 품종 문제가 아니라 식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줄곧 땅 속에 있었습니다. 닭은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압도적인 부분 동안 아무도 사료를 사지 않았습니다. 단 한 포대도, 단 한 개의 펠릿도요. 농부들은 가금류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그 땅에서 키웠고 그들의 닭은 번성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의 고대 농부들은 현대 양계가 완전히 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닭은 다양성을 위해 타고난 잡식 동물입니다. 닭에게는 살아있는 푸른 잎,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 깊은 뿌리, 그리고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관리된 땅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역사적인 농사 기록에 따르면 수의사를 거의 보지 않고 계절 내내 꾸준히 알을 낳으며 농부가 유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는 방목 기반 시스템에서 살았던 가금류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능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적절한 식물이 새들을 먹이고 새들이 식물에 비료를 주는 폐쇄, 루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상업 사료가 등장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세기 동안 축적된 농사 지식은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료 회사에는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고객은 제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닭에게는 특별히 조제된 사료가 필요하다. 우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 메시지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그것을 사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의 5가지 식물은 실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행하는 자급자족 팁도 아닙니다. 사료 가게에 의존할 수 없으면서도 번성하는 가금류를 유지했던 수세대의 농부들에 의해 검증된 산업화 이전 가금류 영양의 중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그 지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목록의 5번째 식물은 사료 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심으면 최대 50년 동안 스스로 다시 자랍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이런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항목은 영원한 단백질 식물인 컴프리입니다. 닭을 위해 단 한 가지 식물만 키울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컴프리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25일 2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값비싼 상업용 단백질 보충제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구매하는 보충제와 달리 컴프리는 베어낼 때마다 다시 자랍니다. 한 시즌에 406회 수확이 가능합니다. 같은 식물로 재심기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가뭄, 서리, 방치 및 여러분이 가하는 거의 모든 시련에서 살아남습니다. 컴프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컴프리는 뿌리를 지하 10피트 깊이까지 내립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그 깊이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뿌리가 얕은 식물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칼슘, 칼륨, 인 및 미량 미네랄을 끌어올립니다. 그 모든 영양분은 잎에 농축됩니다. 달기 컴프리를 먹으면 어떤 상업 사료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미네랄을 섭취하게 됩니다. USDA 존 4에서 9까지 자랍니다. 닭장 근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한 번 심고 그대로 두세요. 성장기 동안 4월 5주마다 잎을 베어내세요. 먹이기 전에 약간 시들게 하세요. 신선한 컴프리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시들게 하면 새들이 먹고 소화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성숙한 식물 한 그루는 매년 30홀 50파운드의 잎을 생산합니다. 10그루면 봄부터 가을까지 소규모 가금류의 영양 요구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닭은 신선하게, 시들게 또는 잘게 썰어 사료에 섞어 주어도 잘 먹을 것이며 수십 년 동안 해마다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컴프리가 단백질의 강자라면 다음 식물은 여러분의 닭이 그것을 먹기 위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올 식물입니다. 영양 폭탄 나무인 모링가입니다. 모링가는 숙련된 양계가들이 사료 고지서를 보며 믿기지 않아 멈칫하게 만드는 식물입니다. 잎은 건조물 기준으로 25파운드 3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업 사료보다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이 풍부한데 이는 산란계가 최고 생산기에 가장 빨리 소모하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후에서 모링가 나무 한 그루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자라서 거의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모링가가 닭에게 그토록 잘 맞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링가 잎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생체 이용 가능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암탉은 단순히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호합니다. 신선한 모링가를 도입한 사육사들은 몇 주 안에 노른자가 더 진해지고 껍데기가 더 튼튼해지며 새들이 더 기민하고 활동적으로 변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양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링가는 USDA 존 9에서 20일까지 상록수로 번성합니다. 존 7과 8에서는 계절 작물로 자라며 겨울에는 죽지만 봄의 뿌리에서 다시 돋아납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는 큰 용기에 키우고 영하의 달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세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으세요. 몇 달마다 강하게 가지치기를 하여 무성하고 생산적으로 유지하고 잎이 무성한 가지를 가금류를 위해 직접 수확하세요. 피크 시즌에는 남은 잎을 말려 두었다가 신선한 녹색 잎이 부족한 겨울에 사료에 부수어 넣어주세요. 나무 한 그루는 수확할 때마다 수 파운드의 잎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서너 그루면 한 시즌 내내 소규모 가금류에게 보충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료 가게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으며 첫 식재 후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음 식물은 닭을 먹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3일마다 2배로 늘어나는 수생식물인 아졸라입니다. 이 식물은 처음 듣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아졸라는 떠다니는 수생 양치식물입니다. 정체된 물 표면에서 자라며 적절한 조건에서는 2, 3일마다 질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흙도 비료도 재심기도 필요 없습니다. 절반을 수확하여 닭에게 먹이면 나머지 절반이 며칠 안에 다시 가득 차게 자랍니다. 건조 시 단백질 함량은 25~35%에 달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업 사료에 들어가는 값비싼 단백질 성분인 대두박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치이며 여러분은 욕조 크기만한 용기에서 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졸라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은 잎이 속에 사는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직접 끌어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식물이 요구하는 영양분이 풍부한 조건 없이도 일반 물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용 풀장, 대형 플라스틱 보관함 또는 물을 채운 얕은 용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졸라 스타터 배양액을 위에 띄우세요. 부분적인 햇빛이 드는 곳에 두고 그대로 두세요. 닭은 아졸라를 아주 잘 먹습니다. 2~3일마다 표면의 절반을 건져내세요. 헹군 다음 바로 닭장에 던져주세요. 여러분의 닭들이 빠르게 해치울 것입니다. 작은 풀장 하나에서 일주일에 수파운드의 신선한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용기 2~3개면 성장기 내내 60크라운 1~5마리 규모의 닭들에게 상당한 단백질 보충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땅도 흙도 지속적인 비용도 필요 없이 오직 물, 빛, 그리고 3일간의 기다림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식물은 아졸라가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바로 겨울 내내 가금류를 먹일 수 있는 지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지하 사료 은행인 돼지 감자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추위가 닥치면 생산을 멈춥니다. 돼지 감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북미 자생 다년생 식물은 매년 가을 땅 속에서 식용 덩이줄기를 생산합니다. 덩이줄기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밀도 높은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채소가 사라지고 사료비가 치솟는 추운 달 동안 줄기는 시즌 내내 60크론피트 높이로 자라며 여름 내내 거친 먹이로 잘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에 던기줄기를 캐서 닭들에게 생으로 먹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렇습니다. 돼지 감자는 매우 공격적으로 스스로 씨를 뿌립니다. 한 번 심으면 재심기 없이 매년 다시 자랍니다. 겨울 동안 땅속에 남겨진 덩이줄기는 봄에 다시 싹을 트이우며 이 주기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USDA 존 3에서 9까지 거의 모든 다른 작물을 죽일 수 있는 혹독한 겨울에도 살아남습니다. 먹이기 전에 덩이줄기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닭들이 열정적으로 쪼아 먹을 것입니다. 또한 땅속에 덩이줄기를 남겨두고 토양 자체를 천연 냉장 저장고로 사용하여 초겨울까지 매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도 냉동고도 가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그루는 정원 침대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소규모 가금류에게 몇 주 동안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던기 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줄기는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거친 먹이를 제공함으로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척박한 토양, 가뭄, 방치를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거의 어떤 것보다 더 잘 견딥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 심고 지켜보세요. 이제 5번째 식물입니다. 2000년 넘게 조용히 가축을 먹여왔으며 상업적 농업이 여러분에게 잊게 하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한 식물입니다. 다년생 채소 기계인 트리콜라드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1년생입니다. 그들은 자라고 생산하고 죽어서 매 시즌 다시 심어야 합니다. 트리콜라드는 그 주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트리콜라드는 6살, 1원 피트 높이로 자라며 한 번 심으면 오카이, 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크고 영양가 있는 잎을 생산하는 진정한 다년생 채소입니다. 온화한 기후에서는 1년 내내 생산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휴명이에 들어가지만 봄마다 활발하게 다시 돋아납니다. 여러분의 닭은 정원의 다른 모든 채소가 사라진 지 오래인 11월과 3월에도 신선한 채소가 얻게 됩니다. 영양 프로필이 뛰어납니다. 잎에는 비타민 A, C, K는 물론 칼슘과 철분이 가득합니다. 산란계가 튼튼한 껍데기, 건강한 면역 체계, 꾸준한 달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잎이 충분히 부드러워 닭들이 식물에서 바로 뜯어 먹거나 닭장에 잘게 썰어 넣어주면 잘 먹습니다. 번식은 간단합니다. 트리콜라드는 생존 가능한 씨앗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꺾꽂이로 시작합니다. 꺾꽂이는 2-3주 이내에 흙이나 물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동료 자급자족 농부에게 물어보거나 전문 묘목장을 통해 찾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햇볕이 잘 들거나 부분적으로 드는 곳에 심고 시즌 내내 매주 바깥쪽 잎을 수확하세요. 4-6그루면 소규모 가금류에게 수년 동안 꾸준히 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심기도, 씨앗 비용도, 계절별 재시작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년생 식량 안보의 실제 모습입니다. 심는 작업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산되는 살아있는 시스템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저는 12마리의 닭 사료비로 매달 110달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닭을 키우는 비용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포럼이 그렇게 말했죠. 사료를 사고 공급기에 붙고 영원히 반복하라고요. 그러다 재정적으로 힘든 달이 찾아왔습니다. 사료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컴프리에 대해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보다 이론이 더 그럴싸한 자급자족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상 무시해왔습니다. 제 땅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만 자라는 방치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10달러 미만으로 컴프리 뿌리 꺾꽂이 10개를 주문해 땅에 박아두고 6주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성장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잎을 베어 닭장에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닭들은 마치 굶주렸던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3주 만에 닭장 옆에 아졸라 풀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 2주 뒤 울타리를 따라 트리콜라드 한 주를 심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달, 사료 구매량을 30% 줄였습니다. 둘째 달에는 40%, 넷째 달에는 10일마다 사료 한 포대를 사던 것을 3주에 한 포대씩 샀습니다. 제 사료비는 한 달에 110달러에서 45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다. 노른자는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껍데기는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불규칙하게 알을 낳던 암탉 2마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료 가게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닭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식물들을 보충제로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들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기초입니다.
상업 사료가 보충제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를 보기 전에 그만둡니다. 식물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다음 5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적게 심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컴플이나 아졸라 풀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규모가 중요합니다. 최소 5일이롬 그루의 컴플이, 2, 3개의 아졸라 용기, 4-6그루의 트리콜라드로 시작하세요. 과소식재가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실수, 신선한 컴프리를 대량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컴프리는 갓 베어냈을 때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식물에서 딴 것을 바로 대량으로 먹이면 묽은 변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몇 시간 동안 시들게 하세요. 닭장에 던져주기 전에 반나절 동안 햇볕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농축되고 새들의 소화 시스템에 훨씬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아졸라를 직사광선이 내리쪼매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아졸라는 자라는 데 빛이 필요하지만 강렬한 오후 열기에는 금방 무너집니다. 수온이 기비 5도에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며칠 만에 배양액이 전멸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에 용기를 두세요. 한쪽 풀장이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용기에 예비 배양액을 준비하여 항상 최소 2개의 풀장을 운영하세요. 네 번째, 실수, 돼지 감자 덩이 줄기를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10월에 모두 캐버리면 저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신 매주 필요한 만큼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땅 속에 두세요. 흙이 초겨울까지 완벽하게, 신선하게 보존해 줍니다. 다섯 번째 실수, 정착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컴프리는 처음 4주 동안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고 모링가는 성장이 멈춘 듯 보이며 돼지 감자는 첫 시즌 내내 지상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 식물들은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시즌을 견뎌내면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심는다면 3년 후 사료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료 가격이나 공급망에 걱정하지 않는 자급자족하는 양계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달걀은 더 좋아지고 새들은 더 건강해집니다. 한 번 심고 평생 수확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경험과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다룰 달걀 생산량을 높이는 천연식품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사료 가게 없이도 번성하는 가금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으려 했던 지식으로 미래를 심으세요. 곧 다음 보물로 돌아오겠습니다.